혹시 방금 보신 소변에서 거품이 나진 않으셨나요? 사실 이 증상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신호 중 하나인데요. 우리 몸의 콩팥은 일명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그래서 서서히 망가지다가 그 증상을 알아차릴 때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4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나는 아닐까 조금이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장이 보내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와 신장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할 꿀조합과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 그리고 신장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콩팥은 아랫배 뒤쪽 척추 양옆에 위치하며 콩의 모양과 팥의 색깔과 비슷해서 콩팥이라고 부르는데요. 콩팥은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혈액은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노폐물이 쌓이는데요. 그래서 이 탁해진 혈액이 신장을 거쳐갈 때 콩팥은 정수기 역할을 하며 깨끗한 혈액으로 바꿔주고 노폐물은 몸 밖으로 빼내줍니다. 신장에는 대략 2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필터를 통해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주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체내 염분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장 건강이 나빠질 때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경고 신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첫 번째는 바로 거품뇨인데요. 거품뇨는 맥주에 생기는 거품 마냥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지만 순간적으로 거품이 생기더라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소변을 볼 때마다 지속적으로 거품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 건강의 적시도일 수도 있는데요. 거품뇨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단백뇨입니다. 소변 속에 단백질이 섞여서 나온다는 건데요. 단백질은 주방세제 같은 계면활성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과 만나면 거품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장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빠져나오더라도 노폐물 이외에 단백질 같은 성분은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신장질환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신호 2번째는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장의 해독 기능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혈액 속에 요독소가 쌓이면서 생기는데요. 혈중 독소 농도가 증가하면 그 독소가 우리 피부로 표출되면서 우리 몸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겪으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신호 3번째는 바로 부종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부터 손발이 유독 붓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날 라면을 먹고 잔 게 아닌데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이것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염분과 수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염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에 수분이 더욱더 쌓이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자주 붓는다고 생각되면 신장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음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3가지 경고 신호를 줄이기 위해서는 염분 관리, 수분 관리, 더불어 신장에 좋은 항산화 효과가 많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부터는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4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꿀조합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항산화 채소 중 하나인데요.
이 파프리카는 칼륨, 인 함량이 낮은 식품이라 먹었을 때 콩팥이 무리 없이 노폐물을 걸러내게 됩니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A와 C, 그리고 라이코펜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의 필터가 녹슬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파프리카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또 파프리카를 잘게 다져서 계란찜으로 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꿀조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대표 과일 중 하나인데요.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블루베리를 저칼륨군 과일로 분류했습니다. 2025년 동물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추출물을 8주간 투여했을 때 혈중 크레아티닌이 24% 감소하고 사구체 여과율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크레아티닌이 감소했다는 것은 콩팥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혈액 속의 노폐물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막혀있던 콩팥 필터 구멍이 다시 뚫리면서 더 정상적으로 노폐물을 걸러준다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또 안토시아닌 성분이 각종 염증을 줄여주면서 신장에도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블루베리를 조금씩 챙겨 드시면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 블루베리는 다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반 컵 정도 그릭 요거트와 곁들여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꿀조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항암 채소라는 별명이 있는 브로콜리는 신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한국에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땐 데쳐서 초장에 많이 찍어 드시죠? 이렇게 브로콜리를 데쳐서 먹게 되면 자연스레 칼륨 함량도 30%가량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브로콜리 대표 성분인 설포라판 성분 들어보셨죠? 이 설포라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콩팥 건강을 도와주는데요. 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이 설포라판을 투여한 지 4주 만에 사구체 여과율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막혔던 콩팥의 필터가 뚫린 건데요. 항암 효과와 더불어 신장 건강을 챙기시려면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셔도 좋지만 3분 정도 쪄서 드시면 설포라판 손실을 최소화하며 효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꿀조합 음식 네 번째는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면서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올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데요. 그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늘려 요독소 발생을 줄여주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8주간 매일 10g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게 했는데요. 신장 염증과 장 독소를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올리브유 먹는 게 유행일 정도로 올리브유가 각광을 받는데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신장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따로 챙겨 드셔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신장 건강에 좋은 꿀조합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건강관리의 핵심은 좋은 것을 더 챙겨 먹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에 안 좋은 꽝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 건강을 해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고지방 음식과 튀긴 음식입니다. 고지방 음식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축적되다 보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요.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는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방 음식과 튀긴 음식은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우리 몸 전체에 걸쳐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지방 음식은 칼로리가 아주 높아서 자주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되는데요.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면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은 고지방 식단과 관련이 많은데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해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노년에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필수인데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먹게 되면 신장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레 신장이 더 많이 일을 하게 돼서 신장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또 단백질이 많으면 신장이 우리 혈액을 걸러주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장이 상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해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칼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 칼륨 섭취는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칼륨 섭취가 독이 되는데요.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나나, 감자와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토마토가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식단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 이외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염분 관리와 수분 관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소금 한 꼬집, 그리고 식사 옆에 놓인 물 한 모금.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조절해도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염분 관리,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꿀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염식 식단입니다. 평소에 짜지 않게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트륨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압이 낮아지면서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수분을 머금게 만드는 전해질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수분이 더욱더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압 상승으로 이어져 고혈압이 생기는데 이 과도한 압력이 우리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또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너무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많이 뿌리는 대신 마늘이나 생강, 허브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면 풍미를 높이게 돼서 자연스레 소금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늘과 생강 같은 향신료에는 알리신과 진저롤 같은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면서 신장을 오히려 보호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또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평소에 혈액이 다니던 길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면서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을 잘 챙겨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자연스레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요로 감염과 신장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 소변이 농축되어 노란 오줌이 되는데요. 이렇게 소변이 농축되면 신장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잘 챙겨 드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을 얼마나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하루에 나눠서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혈액과 림프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노폐물 배출은 물론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때는 21도에서 24도씨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찬물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분 계시죠? 공복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드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앓으신 분들은 물을 빨리 드시면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물은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혈압 관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은 신장 건강에 아주 큰 적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측정해 보면 혈압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를 준비해서 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과체중과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살이 찔수록 신장이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 식단에서 나트륨을 줄이고 적정량의 단백질과 통곡류, 야채 등을 골고루 먹어주며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만큼 신장 건강에 좋은 것은 없는데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데 아주 좋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의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시기보다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잘 봤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